네, 안녕하세요. 주대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요. 공통된 이 흐름을 보이지 않나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결국은 뭐냐면 우상향을 가긴 갑니다만 상당 부분 약간 좀 때려 맞는 현상들이 몇 번 발생되죠. 이유는 뭐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탐방을 통한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탐방을 다녀오시지 못하셨죠? 지금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자문사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의 탐방이 러쉬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도친다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 이 전문 좀 용어긴 한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는데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지켜보시라고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기관, 두 번째 큰 기관, 세 번째 큰 기관, 네 번째 큰 기관 이렇게 해요. 탐방을 간다고요. 그러면 쭉 빼서 올릴 때 이렇게 이제 상한가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요. 가장 큰 기관이 일단은 진입을 한다고요. 이거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부 이제 기관들이 다 와서 조정해 나도 매수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기관 그리고 순서대로 아마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탐방 일정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순서대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떤 수급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댓글로 쥐타지 않은 교수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게 되면 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큰 수익을 얻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사업부를 좀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 다른 부분들을 차치하고 사물 인터넷 사업부인 IoT 사업부를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틀어놓은 종목 이게 바로 제주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99%의 사업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 과거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외부 환경에서 내부에 있는 가전기기 이런 거를 껐다 켰다 세탁기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2017년도에 가장 핫했던 거죠. 지금 어때요? 대중화돼 있죠. 즉 쉽게 말하면 이 자람 테크놀로지와 제주 반도체는 99%의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람 테크놀로지는 사실 제주 반도체에 대비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3,000원, 4,000원짜리 종목도 38,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죠?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금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시장의 확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있으니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확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 이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를 1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이렇게 1월 9일 날 라이브를 통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종가에 한번 해봅시다. 제주 반도체 탐방을 통한 관련 AI 산업군의 확장의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탐방 자료 첨부합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 후배들하고 탐방을 다녀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사실 이 제주 반도체를 처음 발단이 된 건 4년 5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점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할 때도 똑같고요. 주식은 최저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때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와라 했죠. 그때 이거 뭔가 이상한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이쪽 AI 산업군을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주 반도체 소개시켜 드리다가 요 부분에 주가 조정 나오는 1월 달에 자, 이게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노키아 쪽의 매출도 똑같이 발생됐었던 기업들이고 IoT 사업부도 똑같네 하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소개시켜 줬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사업 구조가 똑같은데 오르냐라고 하면 작은 모바일 기기 둘이 똑같습니다. 작은 모바일 기기 안에 스스로 AI가 스스로 연산 처리를 하거든요. 데이터를 무수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이 많죠. 소모가 많죠. 근데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 용량은요. 저용량 반도체. 작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량이 작아야 되니까 저용량 반도체 필요하다. 5G는요. 어차피 통신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5G.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증 두 기업. 99.45%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노키아 쪽의 매출도 발생될 수 있다. 자, 물론 노키아는 과거에 블랙베리 폰을 만들면서 사실 약간은 좀 이제 어, 쇠퇴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업부가 똑같기 때문에 매출도 발생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이때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한번 등장될 건데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영상 한번 잠시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6일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전일 급락 이후 떴어요. 이때죠. 이 6일 전의 영상입니다. 이 기회에 빌딩 한 채 올려보시죠.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요. 이렇게 이 라이브를 제작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노키아 쪽의 매출을 발생시켰었던 기업이죠. 자,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 구조가 99%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부분에 제주 반도체처럼 이런 급락,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떨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폭등이 한번 나올 텐데, 자, 결국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떨구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처럼. 그죠? 제주 반도체 보여드리면서. 자,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에서 하락 이후에 폭등이 나왔죠. 근데 다시 가격이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항상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이게 제주 반도체 급락 나왔을 때 2달 전의 영상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안 교수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 오늘 급락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자, 탐방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그 탐방 자료에는 실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제주 반도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격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결국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이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AI 산업의 발전,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함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의 연결고리. 그러면 타점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더 우리 타점을 고민해 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전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문자를 통해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010 4822 8706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저 개인 폰인데요.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망합니다. 자,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채널 운영 중인 링크 주도 보내드릴게요. 한 명의 시장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쥐타짜 안 교수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석 달 전에 제가 펀드맨 생활 3년 전에 그만두고요. 실제로 이제 은퇴를 했고 이제 그 경제 채널을 좀 운영했던 적이 있었죠. 석 달 동안 이제 100만 명 구독자가 모였었는데 제가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서 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그 금융권 연기금의 50조 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같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생겼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좀 구사하는 발산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채널 운영 중에 있네요. 010-4822 8706입니다. 자람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 텐데 그러면 이 가격이 자꾸 이 부분 나온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맞습니다. 가격이 하루에 딱 얼마에 정해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며칠, 몇 거래일, 길게는 한두 달에 대한 주가를 통산적으로 평균을 나눠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3자라는 거는
그 누군가에게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수량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람 테크놀로지 잘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가격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처럼. 자, 이게 자, 보시게 되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 지분 인상을 보게 되면 100주년시라고 하는 최대 주주 지분이 많죠. 그렇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보게 되면 거의 유통주식 수는 이게 230만 주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수량들은 30%채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없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 이런 훼손 절차가 나오면서 주가는 분명 우상향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의 폭락. 엔비디아 아시죠? AI 시장의 주도주인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급등하고 급락시킬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생적인 변수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타점에 대한 이 알파적인 수익률도 향유하고 비중을 좀 덜어놓을 수 있을 땐 덜어놓고 그죠?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라이브는 필수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문자량이 조금 많다 보면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못 받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신 좀 편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좀 대신 한번 보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스팸 문자가 걸렸을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시점에 우리는 매도해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그 목표 수익률을 저한테 조금 보내보실래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한 요 정도 사이클 정도, 그죠? 요런 낙폭만 이게 한 방 때려 맞는 거, 요것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 타점 나왔을 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자람 구독했습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시고 중장기 본인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가 아니면 손실만 피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탐방을 다녀왔던 내용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자, 자람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탐방 자료 및 기업 한 군데를 적어놨는데 이 기업 한 군데 무엇이냐면 아직 보도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 규모를 적어놨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적어놨어요. 이 평균적인 수치가 자꾸 이제 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평균을 나눈다고 했죠. 몇 거래일 평균. 그죠? 그걸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채널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탐방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시간을 뺄 수 없죠. 그러나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은 항상 탐방을 자주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겠죠. 자,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드릴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선물이란 걸 항상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드리고 있죠. 자, 이게 아까 한 군데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입니다. 5개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긴 할 텐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뭐 정말 전문 투자자 영역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이 이 부분을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동사가 여기하는 산업이 자람 테크놀로지와 제주 반도체가 또 99%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맞아요. 어차피 안 오른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위아래 변동성 이 구간대에서 결국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3배, 4배, 적어도 2배까지는 아주 빠른 시기에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타이밍 한번 잡아봅시다. 자, 결국은 이 말의 중심은 뭡니까? 사업 구조가 똑같은 기업들은 어차피 1번, 2번, 3번, 4번 순서일 뿐이다. 이게 바로 종목을 맞추는 게이머가 아니고 산업, AI 산업 그 중에서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이 부분에 대한 확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승자의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항상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새벽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왜요? 아직 부각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잠자는 사자도 한 번에 이끌 수 있는 거는 바로 산업이다. 역시나 뭐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오랜 몇 년 동안의 주가 박스권을 뚫지 못했던 이 부분을 뚫는 건 맞아요. AI 산업의 발달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란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금리 리스크 산적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조금은 고삐를 늦추든가 당기든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수고했다는 뜻으로 화이팅이라고 꼭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라이브 채널에서는 약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루는데요.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과거 영상이지만 살짝 첨부해 볼까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